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누빔 원단을 이용해서 쿡쿡 주방 장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도 안을 먼저 잘라주세요. 이 원단으로 이 모양의 도안 2장을 재단을 하셔야 돼요. 도안을 그리기 전에 먼저 위치를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렇게 놓고 한 장은 바로, 한 장은 뒤집어서 그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재단할 위치를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테두리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려주세요. 자, 글자가 보이는 부분으로 한 장을 그렸고요. 이번에는 뒤집어서, 글자가 없죠. 글자가 없는 부분으로 한 장을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끝이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도 상관없어요. 표시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2장을 재단을 했어요.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단한 원단 겉면에 라벨을 올려놓고요. 라벨의 양쪽 끝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홈질이나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한쪽 면 바느질 하면 뒤쪽에서는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이게 길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면 나중에 쓸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매듭을 깔끔하게 지어 주시면 되고, 다시 바늘에 매듭을 지어서 반대쪽 여기도 똑같이 바느질을 해 주시면 돼요. 핸드메이드 라벨을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라벨 테이프를 반으로 접으셔서 겉면 원단의 직선 옆 라인 쪽으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는데요. 반이 접혀져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접혀져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고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리를 짧게 하고 싶으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더 빼주시면 되고요. 길게 하고 싶으시면 최대한 장갑의 원단과 맞춰주시면 돼요. 전 이 정도로 해볼게요. 바느질 하기 전에 위치를 고정을 해주는 작업이고요. 원단 끝에서 한 5mm 안쪽에서 시침질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을 다 하고 혹시라도 표가 나면 지금 바느질한 실은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재단되어 있는 2장의 원단을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놓아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 이 둘레를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지금 이때도 솜이 들어간 2 원단을 바느질하기 때문에 바느질할 때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2 원단을 큼직큼직하게 시침질을 먼저 해줄 거예요. 2 원단의 위치가 고정될 수 있도록 시침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장갑 둘레를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침질한 위치대로 손목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손가락부터 손바닥 요 부분 둘레를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원단 끝에서 7mm 정도 안쪽으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안내선이 없이 이 공간을 어느 정도 가늠해서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바느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면 원단 끝에서 7mm 정도 위치를 이렇게 미리 표시를 먼저 해 놓으세요. 그리고 요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느질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박음질은 바늘이 뒤로 한 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바느질 방법이죠.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느슨하게 하시면 이 실이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을 최대한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바늘땀을 2-3mm 정도 간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천천히 바느질 해주세요.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는 게 힘드시면 넣어서 뒤에서 빼고 다시 뒤쪽에서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세요. 리본 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둘레 바느질이 다 되었어요. 자, 이제 시침질한 실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튀어나와 있는 면 테이프의 끝도 잘라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어 줘야 되는데요. 뒤집어 주기 전에 요 손가락 사이 부분에는 가위집을 좀 줄 거예요. 가위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의 원단을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잘려서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면 되는데 여기 자르실 때 바느질한 선이 잘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약간 여유를 두고 잘라 주셔야 되고요. 이 손가락 부분, 곡선 부분이 심한 부분 둘레를 가위집을 조금씩 해주시면 뒤집어졌을 때 모양을 훨씬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가위집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정도 저는 가위집을 넣어 줬는데요. 요 바느질한 실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가위집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바이어스를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바이어스를 보실 때 먼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봉제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있는 쪽이 바이어스의 안쪽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이어스의 이 봉제선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안과 겉을 구분하지 않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봉제선이 있다고 하면 봉제선이 있는 부분이 안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바이어스 끝부분이 안쪽 면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1cm를 접어 주시면 되고요. 장갑 위에 바느질을 해줄 건데 바느질 할 때도 원단 끝에서 1cm 정도 바이어스를 바느질을 해주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이어스에 먼저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자를 이용해서 1cm, 어두운 색이라서 잘 표가 나지 않는데요. 최대한 보이도록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바이어스를 장갑의 손목 부분에 이렇게 올려두시고요. 바이어스에 바느질 선이 있는 안쪽 부분이 보이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단 끝과 바이어스 끝을 맞춰서 자, 이렇게 잡고요. 1cm 표시한 지점 이 선을 따라서 쭉 박음질 또는 반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볼까요? 바이어스를 바느질 하실 때는 원단을 이렇게 살짝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느슨하게 하시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조금 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원단을 이렇게 살짝 당겨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1cm 표시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시면요. 아니면 이렇게 접으셔도 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접으면 조금 더 표가 나죠. 이 상태로 바느질 해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앞면에서 뒷면으로 넘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빔의 시접을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 주시면 되고요. 바이어스를 그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데 이 바이어스가 이 부분에서 특히 느슨해지지 않도록 당겨 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같이 잡고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위쪽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여기 부분이 타이트하게 당길 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대로 원단을 당겨주세요. 원단과 바이어스의 끝을 잘 맞춰서 바느질 계속 해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단을 양쪽으로 가름소리 되도록 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위에 얹어 놓고 바이어스 원단이 느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대로 넘어온 원단을 그대로 넘겨서 처음에 시작했던 원단과 한 2cm 정도 겹쳐지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2cm 정도, 끝부분이 2cm 정도 겹쳐지도록 해서 바이어스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 그대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이제 겉면이 보이도록 원단을 뒤집어 주시면 돼요. 원단을 뒤집으면 자, 이렇게 바이어스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바이어스의 양쪽 끝부분을 먼저 고정하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바이어스의 원단 끝부분을 잘 맞추셔서 여기 옆부분 접혀져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고정해서 이 부분이 마무리를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짝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홈질이나 감침질로 접혀져 있는 이 부분을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기역자로 바느질을 했는데 세로나 가로 한쪽만 바느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이어스 부분이 연결이 됐죠. 자, 이제 원단의 끝부분을 0.5cm 정도 접으신 다음에 겉면 쪽으로 넘겨서 원단을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접어 주실 때 안쪽에서 여기 바느질 되어 있는 선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안 보이도록 이 선까지 이렇게 넘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느질은 감침질로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시고 안쪽으로 매듭을 숨긴 다음에 감침질,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실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바늘을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처음에 여기 둘레를 바느질 했던 것처럼 실이 이렇게 보이면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꾹 넣어서 바늘이 이렇게 보이면 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원단을 살짝 여기 위에 원단을 살짝 뜬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실을 감춰주면서 이렇게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원단을 한꺼번에 접으려고 하시면 힘이 들기 때문에 이 바느질하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원단을 접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끝부분을 살짝 접어서 앞에서 바느질 되어 있던 부분을 감싸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요만큼 바느질하고 다시 잡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바느질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최대한 바느질한 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매듭 같은 경우에도 매듭을 이 자리에서 바로 지으시면 바깥으로 매듭이 보이니까요. 바늘을 바이어스와 원단 사이로 빼주시면 돼요. 아니면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빼주셔도 되고요. 바이어스와 원단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빼셔서 매듭을 짓고 그러면 지금 여기 매듭이 있죠? 매듭이 있는 자리에서 바이어스 속으로 바늘을 넣어서 당겨 주시면 매듭이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여기 끝부분을 잘라 주시면
매듭을 감춰줄 수 있어요. 주방장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